자, 이번에는 더불어 시민당의 시민사회 그리고 복수에 찍는 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된 정예 후보들입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현영 후보,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아니에요. 2014년인가요? 2014년. 예. 한미 젊은 의학자 첫 번째 학술상. 현재는 명지병원의 코로나 TF 팀장입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번 신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복수의 직능단체 추천을 받아 9번이 되신 분입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 전 사무총장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시민당 9번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양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시민당의 비례 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분들도 역시 복수의 직능단체 개인 추천을 받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왜 추천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가정의학회라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제가 의료계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항상 젊은 의사로서 최연소를 많이 찍고 다녔습니다. 의사라는 보수적인 집단 내에서 여러 가지 처우나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변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로서의 그런 활동을 인정받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현장을 저도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지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이런 거였어요.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전문가로서 그리고 동시에 정책 역량을 가진 분을 추천해달라. 의료 현장이라는 게 환자만 열심히 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합리한 보건 의료의 정책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협회 활동을 하면서 목마름에 있었던 거죠. 현장에서 환자가 불편해하는 거, 그리고 의사가 불편해하는 거,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 윗선에서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갈급함과 답답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장 전문가가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지 괴리가 없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꼭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계기고 아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 후보님도 내가 시민당의 비례 후보가 될 줄은 그 전날까지 꿈에도 생각 못 하셨죠? 그렇죠. 저는 너무 불안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유한국당 1번 공약 뭔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홈쇼핑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주문을 가장 많이 한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였어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공약이 정부 시작하자마자 고려원전 1호기 폐로 기념식 가서 탈원전 정책을 발표를 하셨죠. 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나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야당과 보수 언론의 그 가짜 뉴스와 그 물어뜯기가 정말 너무나 끔찍했는데 본인이 왜 추천됐을까요? 아마 탈원전 쪽에 많이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많이 전문가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저보다 더 절실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프로필을 봤더니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경영학을 하셨던데 왜 환경운동을 저는 원래 생물학하고 화학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영대학원을 근데 나오셨네?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가장 힘든 운동이 반핵운동이었어요. 환경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거대한 적과의 싸움이었다고.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상대는 가장 힘이 세서 하기 어려운 운동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아름다운 숲도 없고 아름다운 이쁜 동물도 없고 거대한 그 발전소와 방사능과 핵폐기물과
전투 경찰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를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어쨌든 환경연합에서 반핵운동 담당자로 그나마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원전이 그렇게 싸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영하고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KDI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면 반핵, 탈핵 이런 운동을 국내에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거는 유럽에서 크게 붐이 일고 그 시절이면 거의 혼자 하셨겠네, 이 분야에선. 그렇죠. 원전을 밀어붙이는 논리가 이게 경제성. 그렇죠. 싸니까. 네. 그걸로 싸다 그래서. 그래서 그 논리를 깨려고 독일에 가가지고. 아니, 궁금하잖아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먼저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MBA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학, 재무, 재정학 그래서 독일로 갔죠. 거기 가서 공부해서 그러니까 MBA를 딴 경영 거죠. 졸업하고 나서 탈핵 반핵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아니죠. 그 연장선상에서 거기 그렇죠. 가시고 독한 분이네. 독한 분이시구나. 저 원자력계 쪽에서는 난리 났다고 그러던데 제가 여기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통당 인재영입 1호가 다 원자력 쪽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다 공천에 떨어지셨어. 그러니까 시민당 기회가 열려서까지 온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분야에서는 제일 센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정치권이 안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마도 윤미향 후보처럼 평생 활동가로 지내실 줄 알았는데 정치권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주장이라 이해했어요. 지금 코로나 최전선에 계신 분으로서 현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지.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정보의 신속성,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예전에 정보 공개 안 하면서 막 문제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진된 동선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그분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갔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예참받고 있는 게 바로 신속 진단 키트. 그만큼 진단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치료를 빠르게 한다라는 그런 전략이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의 다양한 방역 스타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에 대한 칭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더더욱이 한국인의 그런 기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드라이브스루 같은 안심카, 그거 외에도 지금 다양한 방법의 검체 채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하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몰랐어요. 외신이 알려줬어요. 그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질병의 예후를 볼 때는 치명률을 보죠. 치명률. 우리나라는 1%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탈리아만 해도 지금 10% 정도가 되거든요. 10%. 예. 이번에 코로나19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거든요.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초기에 전파력이 강하다는 일반적인 감염병에서의 메르스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교과서에 없는 유형이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증에서 초기에 노출됐을 때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고 경쟁력이거든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80대 이상의 고령 기저 환자들은 그냥 포기. 아예 젊은 사람들이 중증인 사람을 총력을 다해서 살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분들 노년층의 기저 환자들은 의료 자원을 투입해봐야 생존 확률이 낮으니까 포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중증, 경증, 격리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 대응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중증 환자를 보는 대응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막고 있고, 실제로 고령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부터 우선순위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우리나라는 예. 국내 의료진들 스스로도 깨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 실제. 우리 시스템, 우리 순발력이나 혹은 대응 능력이나 뭐 정부의 매뉴얼이나 또는 뭐 진단키트의 개발 능력이나 이것의 총합으로 나오는 게 결국 그 나라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비교해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거였어? 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랑스럽죠. 언제 CNN이 한국 예시를 하고 네. 어떻게 WHO가 우리나라의 그런 사례들을 더 배워가가지고 그걸 교훈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공유하고 그런 적 없었죠. WHO가 와가지고. 거의 없죠.
우리가 항상 미국에 가서 의료를 배워오고 벤치마킹을 했지. 이제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노하우가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세계 표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의 의료진의 헌신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 어느 나라든 간에 전 국민 차원에서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 더불어 시민당은 코로나19 대응하는 의료인을 1번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코로나19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상대당은 어떤가요? 저희가 절망했던 건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대구 경북의 자원에서 우리 몸을 정말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환자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에 있는 상금 부회장은 처음에 반대당이 20번 받았어요. 비례대표. 20번 받았다가 조정되면서 22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한 처우가 이것밖에 안 되냐? 자진 사퇴하겠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이런 연락이 왔을 때 망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라도 가서 이런 헌신에 대해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당은 어떻습니까? 양원영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중에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정책. 그리고 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까? 간 나오토 총리라고 있어요. 물리학자인데 민주당 총리를 하셨고, 근데 본인이 원래 친원전이었다가 그 사고를 진두지하고 나서 반원전으로 돌아서신 분이에요. 그분을 초청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그 당시는 의원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두 분이서 간담회를 하도록 저희가 자리를 만들었죠. 그 자리를 만들어준 적이 있다? 그렇죠. 그런 정도. 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 정부에서 폭주하는 기관차로 저는 비유를 합니다.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엄청나게 계획을 했고 그걸 엄청나게 지어댔어요. 그러니까 모든 해에 건설 중인 원전이 5개 이상이었고 계획도 항상 6개 이상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11개가 그냥 쭉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중에 계획 중인 원전을 멈췄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원전 중에 하나를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했고 그리고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밝혀낸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 공약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긴 한데 지금 저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현영 후보님도 안 대통령하고도 좀 인연이 없으신 거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최연소 젊은 의사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만들어가야죠. 예. 왜 대변인을 했는지는 알겠어요. 시민당을 지지해달라는 이야기를 짧게 해주신다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대표하는 정당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는 정당으로서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각고의 노력으로 경선 과정이랑 이걸 다 거치시면서 그 번호를 받으신 분이 11번 뒤로 미뤄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아서 한 명이라도 더 당선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또 의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도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가 이쪽으로 와야만 그래야만 원전당, 미래통합당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 관련한 법 하나라도 좀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다시 이게 역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제일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장기 대응 의료 시스템 체계 꼭 필요하고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 방역 시스템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꼭 구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당이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이 다 되셨어. 상대당은 어떻습니까? 자.